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42탄 제39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실기 오전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연하곤란이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경우를 말합니다. 1번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2번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3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맞습니다. 4번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5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아니죠?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36번의 정답은 3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37번)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없는 아니죠? 있는.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2번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아닙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게 한다. 3번 식탁이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맞습니다.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4번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발가락 끝 아니고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여야 안전하다. 5번 의자를 식탁과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아닙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 자연스럽게 식사하게 한다. 37번의 정답은 3번 식탁이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3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손가락을 넣으면 안 되고요.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2번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캡슐을 제거하면 안 되죠. 약의 종류에 따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약과 그대로 투약해야 하는 약이 있으므로 되도록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돕는다. 3번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닙니다.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4번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손가락으로 아니죠? 병 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멸균솜이나 거즈를 이용해 깨끗이 닦는다. 5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맞습니다. 38번 정답은 5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39번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은 아랫 눈꺼풀, 아랫 눈꺼풀 하안검이라고도 합니다.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망낭 위에 아래 결망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2cm 정도 짜 넣는다. 어디에? 아래 결망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아래 결망낭 어디 있죠? 아래 결망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놓는다. 라번이죠? 39번의 정답은 4번 라. 40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중앙 아니죠? 측면을 따라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2.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아닙니다.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3.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안됩니다. 투여 후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4.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후 하방 아니지요? 후 상방.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맞습니다. 40번의 정답은 5번.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41번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대상자를 갑자기 침대에서 일으키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한다. 2.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아닙니다.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관련 없죠?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아닙니다.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없습니다. 41번의 정답은 1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2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맞습니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이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활동을 제한하면 안 되고요.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 배변,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3.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아닙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4. 혈뇨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아니죠? 배설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건강상의 이상 징후이므로 배설물을 버리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그 양상, 색깔, 냄새, 특성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고해야 한다. 5.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침상 발치 아니고요. 침대 머리입니다.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2번의 정답은 1번.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43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아닙니다. 회음부나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2.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아니죠?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3.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맞습니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반대로 됐죠?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아닙니다. 43번의 정답은 3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44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가슴 아니죠? 허리, 면 덮개의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맞습니다.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아니죠?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안쪽 면 아닙니다. 바깥면.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기저귀를 만다. 기저귀 바깥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 5.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똑바로 눕혀 아니죠? 옆으로 돌려 눕혀. 옆으로 돌려 눕혀.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44번의 정답은 2번.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좋은 방법이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높게 위치하면 안 되지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된다. 질문에서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소변이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좋은 방법이지요. 소변 양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적절한 방법입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좋은 방법이죠? 45번의 정답은 2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맞습니다.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뒤로 젖히고 아니죠? 앞으로 숙이고 앉은 자세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앉혀서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한다. 3.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아닙니다.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짜야 한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90도 아니지요? 45도입니다.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5. 치약이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한 번만 아니지요? 여러 번.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고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는다. 46번의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47번.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긴다. 저녁 시간 아니죠? 공복,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에는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긴다. 2.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수건 아닙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기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3.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맞습니다. 4.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안쪽까지 아니죠? 귀 입구를 닦아준다. 5.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준다. 젖은 머리 아니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다. 머리는 빗질하여 차분하게 정리한다. 47번의 정답은 3번.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48번.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아닙니다.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힌다. 2. 목, 귀, 눈, 코 순으로 닦는다. 아니죠? 눈이 가장 먼저 오고요.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3.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을 잘라준다. 맞습니다.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다면 깎아준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낸다. 알코올솜 아니고요. 수건에 비누를 묻혀 입술과 그 주변을 깨끗이 닦는다. 5.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눈은 비누를 묻히면 안 됩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눈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48번의 정답은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을 잘라준다. 다시 9번.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아닙니다.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아니죠?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반대로 됐습니다.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맞습니다.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 둔부 사이와 항문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뼈가 돌출된 등이나 둔부는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피부의 색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없을지 목욕 후 등 마사지를 한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반대 방향 아니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이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49번의 정답은 4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옷을 입고 벗는 순서는 건벗 마입만 아시면 됩니다. 건벗 마입. 건벗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마입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를 묻고 있죠. 마입.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마비된 쪽. 중간에 머리 오고요. 머리 건강한 쪽 순서로 입힌다. 마비된 쪽은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팔입니다. 오른쪽 팔. 건강한 쪽은 반대쪽 팔인 왼쪽 팔이죠. 왼쪽 팔. 따라서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는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 올린다. 신속하고 빠르게 하면 안 되고요.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천천히 안정되게 들어 올린다. 2.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 올린다. 아닙니다. 휠체어를 최대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들어 올린다. 3.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아니죠? 다리를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히고 들어 올린다. 4.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맞습니다. 5.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여 들어 올린다. 반대로 됐죠? 허리를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 들어 올린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에는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51번의 정답은 4번.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림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건강 한쪽 무릎인 왼쪽 무릎 앞쪽에 대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있죠? 맞았습니다. 2번 그림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인 오른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3번 그림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인 오른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대상자의 팔을 잡고 있죠? 틀렸습니다. 4번 그림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인 왼쪽 무릎 앞쪽에 대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대상자의 팔을 잡고 있죠? 틀렸습니다. 5번 그림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양무릎을 펴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고 있죠? 맞습니다. 모두 맞는 그림은 2번.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인 오른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하여 준다.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 지지한다. 정답은 2번. 5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 확인. 공기압이 정상이라면 휠체어 뒷주머니에 있는 스패너로 잠금 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한 후 고정하여 준다. 잠금 장치 고정 볼트 조절 후 고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타이어 공기압 확인 맞죠? 정답은 1번이고요. 2. 손잡이 아닙니다. 3. 받침대 아니고요. 4. 발 받침대 아니고요. 5. 바퀴 손잡이 아닙니다. 53번의 정답은 1번 타이어.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엘리베이터에 탈 때는 뒤로 들어가서 내릴 때는 앞으로 밀고 나온다. 앞으로 밀고 나온다.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을 묻고 있죠. 탈 때는 뒤로 들어간다. 1번 그림 보시면 앞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그림 뒤로 들어가고 있죠. 맞는 그림입니다. 3번 그림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휠체어가 앞으로 들어가고 있죠. 틀린 그림. 4번 그림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뒤로 들어가야 하는데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5번 그림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54번의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뒤로 들어간다. (55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두 번째,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세 번째,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네 번째,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55번의 정답은 2번. 가다 놔라. (56번) 노인 장교양보험급여 복지용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지팡이, 구입 품목입니다. 구입 품목. 2번 수동 침대, 대여 품목입니다. 대여 품목. 3번 이동변기, 구입 품목이죠. 구입 품목. 4번 목욕의자, 구입 품목입니다. 구입 품목. 5번 성인용 보행기, 구입 품목이지요. 구입 품목. 질문에서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죠. 정답은 2번 수동 침대. (57번)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아니죠?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2번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햇볕 아닙니다. 그늘에 말린다. 양모,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아니죠? 따로 세탁한다. 가정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이류나 물건을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4. 분비물이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 말려 사용한다. 안됩니다.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5.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맞습니다. 57번의 정답은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5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통이 넓으면 안 되죠. 헐겁게 늘어지거나 긴 옷은 가구나 문고리 등에 걸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안 됩니다. 화장실이 타일 바닥, 방과 거실이 장판, 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낙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운동한다. 4. 취침 시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아닙니다. 침대 난간을 올린다. 침대는 난간이 있는 노인용 침대를 이용하여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게 한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안됩니다.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58번 정답은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59번.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아니죠? 불길이 커져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 신속히 대피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한다.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좋은 방법이죠? 불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 뜨거운 공기가 코와 폐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4.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을 열어놓는다. 아니죠? 방을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두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5.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두 손 아니죠? 한쪽 손으로. 야간 화재 시 실내가 컴컴하여 방향을 알기 힘들므로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밖으로 나간다.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 오히려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는다. 59번의 정답은 3번.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맞습니다. 두부, 달걀, 어묵, 우유 등은 항상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맞습니다. 조개류는 하루 이상 보관하지 않으며 그 이상 보관하려면 사오자마자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맞습니다.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는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안됩니다.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맞습니다. 조리되었던 식품은 완전하게 재가열한다. 음식의 심부 온도를 75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대부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질문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를 묻고 있죠? 정답은 4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61번. 다음 그림이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림은 탈수 표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손으로 약하게 짬. 손으로 약하게 짬. 두 번째,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두 가지 세탁 방법입니다. 1. 약한 햇볕에 말림 아니죠?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아닙니다. 3.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아니죠? 4. 산속의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아닙니다.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맞습니다. 61번의 정답은 5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62번. 재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아닙니다. 대상자나 가족에게 청구한다.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맞습니다.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 3.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안됩니다.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4.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아니죠? 타인이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이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5.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 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만족스러운지를 확인한다. 불만족하여 재요청할 때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62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반대로 됐죠?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아닙니다. 식사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한다.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한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사용한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맞습니다. 식사 시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혀 옷을 깨끗이 유지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아니죠?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다. 63번의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64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큰 거울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운다.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맞습니다.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갈 수 있으므로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아니죠?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 치매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를 벽에 붙여놓고 두꺼운 요등을 침대 밑에 깔아둔다. 4.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어두운 색 테이프 아닙니다. 밝은 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 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다.
5.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아닙니다. 문고리는 열고 닫기가 용이하도록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64번의 정답은 2번.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65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이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좋은 방법이죠?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2.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3.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안 되죠? 4. 다른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금방 잊어버리겠죠? 5. 일단은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아닙니다. 침해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65번의 정답은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66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아니죠? 커피, 녹차, 홍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2.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아닙니다.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3.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인다. 4. 저녁 식사 후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고강도 아니죠?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근육 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한다. 5.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좋은 방법 아닙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66번의 정답은 3번.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6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었어.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1.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2.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아니죠? 치매 대상자의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 3.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적절한 반응이지요?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치매 대상자가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4.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5.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67번의 정답은 3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68번.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죠? 환각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2.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3.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4.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좋은 방법이지요? 5.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적절하지 않죠? 68번의 정답은 4번.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69번.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파괴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적절하지 않죠? 치매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2.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아닙니다.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3.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안 되죠? 파괴적 행동은 고집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치매에 의한 증상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좋은 방법이죠?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한다. 69번의 정답은 4번.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 질 무렵 나오면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석양증후군이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1.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끄면 안 되겠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3. 가족과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좋은 방법이죠? 4. 시설장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5.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적절하지 않죠?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70번의 정답은 3번. 가족과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1. 창의력. 창의력은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 수능력이란 외계의 상태나 변화 등에 적응하여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3. 계산력은 수를 세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4.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감정, 생각 등에 대하여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하죠.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5. 단기 기억력이란 수일 전 혹은 수주일 전의 일에 대한 기억력을 말합니다. 지문에서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라는 질문은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문이죠. 71번의 정답은 5번 단기 기억력. (72번)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용모, 자세, 침묵, 말투, 얼굴 표정,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크기, 실룩거림, 으쓱거림, 웃음소리 크기, 눈물 등이 있으며 때로는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될 때가 있다.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아닙니다.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말한다. 2.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낮춘다 아니죠?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를 한다. 3.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아닙니다. 온화한 목소리로 말한다. 4.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아니죠? 지나친 머리 끄덕임은 삼간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좋은 방법이죠? 72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73번)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1. 식사를 하신 지 오래되었나 봐요. 나 전달법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한다. 2.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아니죠?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지 않는다. 3.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나 전달법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4. 밥풀이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나 전달법 아니죠?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5. 설거지 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 나 전달법 맞습니다. 73번의 정답은 5번 설거지 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74번)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라포란 마음이 유대라는 뜻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즉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신뢰 관계를 나타내며 의사소통이 기본이다. 라포가 형성된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감한다. 공감한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피한다 아니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아닙니다. 시선을 맞추고 이야기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아니죠?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아닙니다. 74번의 정답은 4번.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7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요양보호사, 뭐라고 반응하면 좋을까요? 1.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맞습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이다. 3.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적절하지 않죠? 4.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대상자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5.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75번의 정답은 2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76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주의력 결핍장애란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다.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아니죠?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아닙니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한 번에 여러 내용 아니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맞습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복합적인 활동 아닙니다.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76번의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77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인공호흡 아니죠? 몸에 꽉 끼는 옷이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안하게 호흡하게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딱딱한 것 아니죠?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아닙니다. 경련은 1, 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맞습니다.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77번의 정답은 5번.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7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려준다. 터뜨리면 안 되죠? 감염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 2.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치약 안 됩니다.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면 세균 감염이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바르면 안 된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아니죠? 화상을 입은 즉시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화상면이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준다.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맞습니다. 반지, 팔찌,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종이 심해져 빼기 힘들기 때문이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준다. 안됩니다.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이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찬물에 담그거나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78번의 정답은 4번. 화상 입은 쪽 발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79번.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으로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 시행한다.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른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한다. 2. 즉시 우유를 데워 먹인다. 아니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3.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맞습니다. 구토를 했을 경우에는 토사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4.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아닙니다. 복용한 약물이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엔 구토시키지 않는다. 5.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아니죠?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79번의 정답은 3번.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80번.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손을 뗀다. 중요합니다. 1. 자동 심장 충격기 전원을 켤 때 아닙니다. 2.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를 부착할 때 아니죠. 3. 자동 심장 충격기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심장 리듬 분석 시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이죠. 맞습니다. 3번이고요. 4.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아닙니다. 5. 자동 심장 충격기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아니죠. 80번의 정답은 3번. 자동 심장 충격기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43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